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봅니다. 자, 지적 도면이죠. 등록사항이 많이 나올 때 두 문제도 나와요. 자, 지적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임야도라는 게 있어요. 이 지적도가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근데 지적도는 이 토지대장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죠. 토지대장의 어떠한 경계를 알 수 없으니까 지적도에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임야대장은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야대장의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을 임야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는 그냥 1번, 2번, 3번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러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하고 있는지 그 등록 사항에 대해서 봅니다. 등록사항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도각선이라고 한 도각선은 법상으로도 붉은색으로 제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도각선입니다. 이것을 도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교재 잠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82페이지를 펴보시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24만 9,200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1만 4천이라고 써 있죠. 11만 4천이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4만 9,600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24만 9,600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11만 4,500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도각선의 무엇이라, 도각선 및 요걸 수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82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를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도면에서의 가장 큰 기능은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경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지번과 지목을 써줍니다. 지번과 지목을 써주는 거죠. 여기서 장은 무엇이다? 공장용지점. 이렇게 지목을 이렇게 도면에 표기할 때는 부호로서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계는요, 소유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계는 0.1mm로 제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가늘게 제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좌측 상단의 이쪽 부분에 이쪽에다가 이제 뭐를 그리냐면은 얘를 그립니다. 그 얘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색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색인도. 이 색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인접 도면과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색인도다라고 얘기를 해. 왼쪽 여백의 중앙에다 제도를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얘는 7mm고 얘는 6mm로 제도를 합니다. 7mm고 6mm로 제도하고 7mm, 6mm니까 이게 직사각형이거든요. 다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에 1번을 쓰고 2번을 쓰고 3번을 쓰고 4번을 쓰고 5번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이 10개 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면은 그래서 몇 번 도면이냐면은 3번 도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용인시 운학동 이쪽에다가 용인시 운학동이다라고 씁니다. 여기서 용인시 운학동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용인시 운학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적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럼 여기 이쪽에다 쓸게요. 지적도 제 몇 장 중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여기 3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는 3호가 되는 거예요. 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3호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도면의 무엇이다? 도면의 제명이에요. 제명이라고 하고 1200분의 얼마? 1200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그 1200분의 1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적 도면의 무엇이다? 지적 도면의 축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니은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도각선 및 수치 나오죠? 이 도각선 및 수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 길이를 몇 cm로 보는 거냐면 책에 있으니까 써드리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30cm고 요 길이가 몇 cm냐면은 이 길이가 40cm입니다. 그래서 세로 30, 가로 40 이렇게 됩니다. 됐죠? 나머지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8번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도면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적 삼각점입니다. 얘가 무엇이다? 요게 지적 삼각점이에요. 이것이 지적 삼각점이고 이렇게 표기된 것을 지적 삼각 무엇이다? 지적 삼각 보조점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된 것을 지적 도근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적 도근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가운데 내부를 10개 채색한 게 있어. 이걸 우리가 1등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삼각점? 1등 삼각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면에는 이렇게 무엇하고 삼각점하고 플러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지적삼각 보조점 이렇게 다 쓸게요.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근점 이걸 합쳐서 무엇이라고 한다? 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근점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적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의 위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의 위치가 등록되는데 1등이라고 해놨죠. 자,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제도하는 게 1등 삼각점. 동그라미 3개로만 제도하는 것이 2등 삼각점. 이렇게만 제도하는 것이 3등 삼각점. 이렇게 제도하는 것이 4등 삼각점이에요. 다 줄여서 그냥 삼각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 삼각점보다 훨씬 더 정밀도가 좋은 게 그냥 삼각점이에요. 얘는 국가기준점이에요. 국가기준점. 그리고 이제 그 교재 9번에 보시면은 80페이지 9번에 니은에 보시면 이게 직경이 3mm거든요. 3mm고 십자선이고요. 얘는 3mm고 10개 채색하고 얘는 직경 2mm로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삼각점 잘못 그려놨어요. 책에.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근데 책에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지금.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옛날에는 나왔죠.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근데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알면 좋지만 요즘 들어서는 출제가 조금 덜 되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리고 지목이 되죠. 그럼 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에는 건축물 및 무엇이 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 도면이 지금 봤을 때 지금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졌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제가 다시 간략하게 그릴게요. 예, 도각선 및 수치, 도각선 및 무엇? 도각선 및 수치, 색인도 이렇게 그림 연습하는 거예요. 색인도, 여기 소재, 제명, 축척, 경계 직선이니까 직선으로 경계, 지번, 지목,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렇게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요게 가장 이제 가장 단순하게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30cm, 40cm, 7mm, 6mm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짜 내가 지적에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나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도면도 있지만 우리 전 시간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으니까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도면을 비치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제명이라고 하는 지적도라고 써 있으면 제명 끝에 여기 뭐라고 쓰고 좌표라고 씁니다. 제명 끝에 뭐라고 써요?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좌표를 갖고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은 왜 만들어 놓느냐?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면이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이렇게 경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로 이렇게 등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쳐다보면 이 경계점하고 이 경계점에 뭐를 알 수 있어요?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보게 되면 그러면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14.16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14.16이라고 하는 개념은 경계점 간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산 거리입니다. 14.16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의 무엇이다? 계산 거리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구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무엇이다?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직각좌표라고 했죠. 이 점이 x고 이 점이 무엇이다? y예요. 이 점을 그냥 A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A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가 10,10이에요. 좌표값이.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얼마다? 14예요. 요 값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0,10이 되는 거고 이 점 B점의 좌표는 13,14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점의 무엇을 알면? 두 점의 좌표를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이 값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4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서 얼마가 나오냐면은 5m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계산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면적을 했을 때 이러한 경계점에 무엇을 알면 좌표를 알면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방식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어디 가서 못 배워요? 거리도 제가 구해 드렸잖아요. 이 거리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과 경계점 간의 계산,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이러한 도면에는 안 되는 거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만 해당되는데 좌표, 제면 끝에 좌표라고 썼는데 여기 제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라고 써 있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 여기에? 여기에 시험에 임야도라고 나오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야도라고 나오면 X. 자, 80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에 8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한정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는 1cm 단위까지 등록을 한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지적도 시행지역은 이제 5cm 단위로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임야도 시행지역은 50cm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할 때는 1cm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되고. 밑에 핵심 콕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개예요. 지적도라고 하는 제면 끝에 뭐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지적도 도면이니까 여기 축척이 존재한다. 축척. 자 지난주에 축척 기억나시나요? 축척은 n분의 1 이꼴 무엇?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 실제 거리분의 도상의 거리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축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실제 거리를 축척 도상 거리로 환산한 거. 실제 거리분의 도상 거리가 바로 축척이 돼요. 그럼 여기서 실제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실제 거리는 도상 거리에다 곱하기 축척을 곱해주면은 실제 거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지적도에는 축척이 몇 종류가 있냐면 7종류가 있고 임야도에는 축척이 몇 종류가 있냐면 2종류가 있는데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죠.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임야도는 축척이 3000분의 1하고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이렇게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몇 개가 존재한다? 단 2개만 존재합니다.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고요. 자,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류다? 지적도의 축척은 7종류입니다. 그러면 7개를 어떻게 암기하느냐? 어떻게 암기하느냐? 5, 6, 30. 5, 6, 30 이렇게 5 곱하기 6은 얼마예요? 5 곱하기 6은 30이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7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써볼게요. 500이 있고요. 600이 있고 3000이 있어요. 500의 2배 총 1000, 600의 다음 1200, 1200 다음 얼마?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했습니다.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있고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지적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1200이에요. 왜 1200이냐?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축척이 1200이에요. 임야 조사 사업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축척은 6000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적도에도 3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고 임야도에도 3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다 이겁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3000과 6000이고요.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 1번에 보면은 숫자가 작을수록 뭐가 돼요? 대축척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소축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 니은에 뭐라고 써요? 500분의 1이라고 써있죠. 아까 이쪽에다 썼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축척이 얼마다? 500이다. 근데 이쪽에다 썼네. 500이다. 근데 농지는 얼마다? 1000이다. 그랬을 때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얼마까지 작성할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그 500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도면의 복사부터 먼저 볼게요. 이 도면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겠죠. 그러면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지적증명 수행자가 도면의 복사가 필요하면 복사를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신청을 하면 돼요? 도면의 복사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도면의 복사는 누구한테 신청을 한다?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관청은 복사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사를 시켜주면,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를 받으면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도면을 복사를 했겠죠. 따라서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82페이지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83페이지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 부분은. 어떤 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냐면, 자, 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얼마냐면은 24만 9,200이에요. 그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요 값은 얼마냐면 요 값이에요. 24만 9,600입니다. 그리고 요 값이 얼마냐면은 11만 4천이에요. 여기다 11만 4천을 써주는 거고, 요 값이 얼마냐면은 11만 4,500입니다. 여기다 11만 4,500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네모 주어지고요. 여기에 도각선의 수치가 주어진 다음에 무엇을 구하시오? 요것에 대한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자, 여기가 24만 9,200이고 24만 9,600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400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11만 4천이고 11만 4,500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도 500이 되는 거니까 400 곱하기 얼마? 400 곱하기 500을 하게 되면 이 도면의 포용 면적은 얼마다? 20만이 되더라 이겁니다. 20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색인도 들어가죠. 제명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각선 및 뭐가 들어가요? 도각선 및 수치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들어가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에 무엇이 들어가고? 위치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적도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제명 끝에, 즉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 끝에 무엇이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가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라볼게요. 이쪽에 있는 부분, 제가 이쪽에 썼던 부분들을 다 이해하셨다면 2시간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뭐 토지대장도 그려보고 다 그려봤는데 안 그려봐도 상관없어요. 다 안다면. 근데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도 한번 그려보고 공유전면부도 한번 그려보고 대지권등록부도 그려보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려보는데 토지대장부터 경계점 좌표등록부까지는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놓고 여기서 지우면서 경계점 좌표등록부까지 가자. 그죠? 그리고 도면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작년에 2문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도면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입니다. 자, 지적도의 축적 몇 종? 7종. 임야도의 축적 몇 종? 2종. 3천, 6천.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5 곱하기 6은 얼마다? 30이다. 500이 있고 1000이 있고 600이 있고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000이 있고 얼마가 있다? 6000이 있다. 지적도의 축척과 임야도의 축척이 공통적인 것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더라 이겁니다. 자, 81페이지를 보시면은 4번에 도면의 축척별 도각선의 거리 및 포용 면적은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설명해 드리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보면 여기 제가 1200분의 1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축척의 1200분의 1의 면적이 20만이거든요. 왜 20만이냐면은 1200하고 보면 20만 써있죠.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500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이고 5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심화할 때 그때 좀 알려드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막 설명해 드렸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이 되느냐 등록이 되지 않느냐.
항상 뭘 생각한다? 소재 지번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간다. 이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근데 제가 숙제 내줬잖아요. 토지대장부터 한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그려보시고 이렇게 지적도도 한번 그려보시는데 어떠한 직경 같은 거 제도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등록상 정도만 한번 그려보시라 이겁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번 주에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목 되게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등록상 되게 중요한데 12문제 중에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지적 공부의 공개부터 해서 토지 이동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쫓아오시면 돼요. 미리 예습하실 필요 없어. 복습만 하시면 돼요.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예습은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예습 복습을 하는 거고요. 초반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복습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